이번 주 마지막 시간 오차와 정밀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가공 중에 발생하는 오차 요인과 정밀 정확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학습 목표이고요. 가공 오차 요인, 측정과 검사, 정밀도와 정확도, 그리고 오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교환에 사용된 그림의 일부분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정밀기획과 조창희 교수님의 자료 중에서 허락을 받아서 사용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가공 중에 발생하는 오차 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 먼저 공작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본 구조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왼쪽 그림이 범용 선반입니다. 선반은 이 부분에 공작물을 고정시키고 회전하면서 가공하는 스핀들 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작물에 바이트를 대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 바이트를 물리는 공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구대에서 바이트 홀더가 이 바이트를 고정을 하고 이 바이트 끝이 이 공작물에 접촉해서 가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구대는 이 선반의 베드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송 핸들을 사용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 요인은 일단 이 선반 베드의 진직도에 따라서 이 제품의 진직도가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핀들 회전, 이 스핀들을 회전하려면 이 안에 주축이 있는데 이 주축의 회전 정밀도에 따라서 이 제품의 원형 형상, 진원도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트가 물린 이 부분의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떨림이 발생하면 표면 거칠기가 불량하게 되겠죠. 그림은 범용 밀링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테이블이 좌우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전후로 이동하고 이런 이동 정밀도, 그 다음에 직각도 이런 것들이 정밀도에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엔드밀이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 엔드밀이 고정되는 이 스핀들, 이 주축의 회전 정밀도,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 대해서 이 주축이 상하로 이동하는 직각도, 이런 것들이 전부 정밀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범용 선반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핀들 척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단면이 원형인 축을 세점으로 지지를 하는데 지지 하중의 불균형, 그 다음에 중심의 불일치, 이런 것들 때문에 오차가 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척에 공작물이 이런 형태로 물리기 때문에 지금 고정은 이쪽에서 하고 바이트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공을 해오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외팔보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중은 일정하게 작용을 하는데 고정은 이쪽에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더 많이 깎일 염려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반대쪽에 우리가 심압대라는 것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에서 척의 영향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은 등경 외자가 빠졌네요. 외원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 지름을 재면은 모든 부분이 지름이 크기가 같지만 실제로는 원이 아닌 이러한 등경 외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반에서 가공한 제품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진원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이 등경 외원을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어떤 이송 핸들에서 눈금자에 오차가 있다든지 백래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용 밀링에서는 공작물의 고정 상태에 의해서 변형이나 오차가 생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송 핸들에서 이송 눈금의 오차, 그 다음에 이송 핸들의 백래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작기계의 정밀도, 즉 진직도, 직각도, 평행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구와 공작물이 접촉할 때의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표면겨칠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호환성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측정기 자체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허용 공차가 주어진다고 그랬는데요. 이 가공기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툴 사용하는 전용, 여기 지금은 엔드밀이라든지 뭐 커터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엔드밀을 이용해서 구멍을 가공한다 할 경우에 이미 이 엔드밀의 지름 공차가 100분의 2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공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가공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공구는 자체적인 공차를 가지고 있다. 공차라는 것은 이 공구가 가지고 있는 오차의 허용치이고, 이에 따라서 가공 공차가 아니고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CNC 공작기계는 사람이 수동으로 가공하지 않고 모든 축을 서버 모터에 의해서 CNC로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차가 없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공작기계 자체에는 여러 가지 오차 요인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CNC 공작기계에서 축을 구동하는데 주로 볼 스크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볼 스크류라는 것도 그 자체가 축 방향에 오차를 가지고 있고요. 또 볼 스크류도 자체적으로 백래시를 가지고 있고, 공작기계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어 종류 이런 곳에서도 백래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가공을 할 때 또 이 백래시에 의해서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작기계 안내면의 진직도, 그 다음에 각 축의 직각도, 평행도, 그 다음에 주축의 회전 정밀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밀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외에 기계 가공 중에 발생하는 진동이 공구와 공작물 사이에 영향을 미쳐서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는 이러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공 중에 공작 기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측정과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측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첫 시간, 측정 개요 시간에 간단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양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양과 비교하는 일, 이것이 측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어떤 양이라는 것은 미터라는 길이의 단위가 된다고 그랬고요. 사용하는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측정 결과는 포함된 단위의 수와 단위의 곱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서 19.998mm다 라고 하면 1m의 1000분의 1인 1mm가 19만큼, 그 다음에 1mm에 다시 10로 나눈 0.1mm가 9개만큼, 그것을 다시 10로 나눈 0.01mm가 9개만큼, 다시 그걸 10로 나눈 0.001mm가 8만큼, 이렇게 포함된 값을 전부 더해서 19.998이 되고 단위인 밀리미터를 곱해서 표시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면 측정 값이 얼마인지 이것을 직접 알 수가 있고요. 이 값을 근거로 뭐 합격이라든지 불합격을 판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석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측정 결과는 모든 품질 관리라든지 데이터 분석의 기초 데이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검사라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양을 미리 정해둔 기준량과 비교해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측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측정이 아니고 검사가 되겠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게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한계 게이지를 이용한 검사,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검사는 실제 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단지 정해진 치수 범위 내에 있다는 것만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측정과는 달리 검사는 실제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계 게이지를 사용하는 예인데요. 이쪽이 통과 측, 이쪽이 정지 측입니다. 통과 측은 통과하고 정지 측에서는 정지가 되니까 이것은 합격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은 통과 측, 그리고 안쪽은 정지 측입니다. 통과 측을 통과하고 정지 측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규정된 치수보다 작다는 의미죠. 그래서 불합격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 제품이 얼마인지 치수는 알 수가 없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분량이라는 것은 알지만 치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밀도와 정확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정확도를 영어로는 accurac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치우침이 작은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통오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도는 우리가 프리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흩어짐, 즉 산포의 작은 정도를 나타내고 우연오차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정도라는 용어는 측정 시에 발생하는 오차의 크기, 어느 정도 오차가 나느냐 그런 뜻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측정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객관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척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설명한 치우침과 흩어짐에 대해서 관역을 예를 들어서 나타낸 것인데요. 관역에 화살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박혔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관역에 화살이 여기에 이렇게 맞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포, 즉 흩어짐이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들은 화살이 넓은 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관역에 맞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흩어짐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것은 흩어짐이 작기도 하지만 관역의 중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우침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것은 한 곳에 모여 있기는 하지만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치우침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화살이 흩어져 있긴 하지만 관역의 중심을 향해서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우침이 작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관역의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치우침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1번의 경우에는 흩어짐과 치우침이 모두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도와 정밀도가 모두 우수하다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은 흩어짐은 작은 반면에 치우침이 큽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좋지 않다. 그렇지만 정밀도는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치우침, 즉 정확도는 좋은 반면에 흩어짐은 좋지 않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치우침도 크고 흩어짐도 크고 그래서 정밀도 정확도가 모두 안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정확도 정밀도가 모두 좋고요. 이것은 정확도가 좋지 않고 정밀도는 좋고 이것은 정확도가 좋고 정밀도가 좋지 않고 이것은 정확도 정밀도 모두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래쪽 그림에서 이 대문자 M이 규격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M이 이 제품 측정 데이터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정확도 정밀도가 모두 좋은 경우에는 데이터 중심과 규격 중심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폭이 좁습니다. 정확도가 불량하고 정밀도가 좋은 경우에는 이 폭은 좋은 반면에 즉 흩어짐이 작은 거죠. 대신에 규격 중심과 데이터의 중심은 만큼 차이가 납니다. 즉 치우침이 큰 것이죠. 정확도는 좋고 정밀도는 안 좋은 경우에는 중심값, 데이터의 중심이 규격의 중심에 일치하기는 하지만 흩어짐의 폭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불량, 규격을 벗어날 확률이 커서 불량이 날 확률이 크고요. 정확도, 정밀도 전부 안 좋은 경우에는 중심값도 차이가 나고 데이터의 흩어짐도 커서 불량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정확도는 좋지 않지만 정밀도는 좋은 경우에는 흩어짐, 이 산포가 적기 때문에 이 중심값만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이동을 해주면 제품이 전체 다 합격권 내에 들어올 확률이 크게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의 특성 그리고 정밀 정확도의 개념을 잘 알아서 나중에 우리가 품질관리, 공정관리 이런 것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측정기의 오차 특성과도 관련이 됩니다. 이 특성을 생각하면서 측정기 오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차라는 것은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오차라고 하고요. 오차는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이렇게 지금까지 표현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피측정물의 실제값, 즉 참값이 얼마인지는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측정값이 참값과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측정 불확도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오차라는 것이 있는데 상대오차는 참값에 대한 오차의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대오차는 오차를 측정값이나 또는 참값으로 나눈 것에 곱하기 100을 해서 상대오차를 비율로 나타내는데요. 상대오차가 적은 것이 정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름이 10mm인 원통의 지름을 측정했는데 측정값이
0.02mm였다. 그럼 이때는 오차는 10.02 마이너스 10.00은 0.02가 오차가 됩니다. 그리고 오차율은 0.02mm를 10mm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니까 이것은 0.2%가 됩니다. 이것이 오차율이 되고요. 길이가 50mm를 측정했는데 결과가 49.98mm였다. 그럼 이때도 오차가 49.98 마이너스 50 하면은 마이너스 0.02가 되고요. 이것이 오차가 되고, 그 다음에 오차율은 0.02를 50으로 나누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100을 곱하니까 요거는 0.04%의 오차율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측정 오차가 똑같이 0.02mm라 하더라도 오차율은 지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측정 정도는 케이스 2, 이 경우가 더 정도가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측정값과 기준값을 비교해서 계산한 오차, 지금 이것을 절대 오차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상대 오차, 또는 오차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특성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차의 종류에는 우연오차가 있고 개통오차가 있고, 그 다음에 과실오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통오차는 계기오차, 이거는 측정기 오차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차, 이론오차, 개인오차. 이 개인오차는 개인의 습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정하게 나타나는 개인의 습관 오차고요. 이것은 수정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 오차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주로 온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오차인데, 이것도 온도 보정을 통해서 오차를 줄일 수가 있고요. 이론 오차도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더 정확한 이론을 적용을 하면 오차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개통 오차는 보정이 가능한 오차입니다.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그 원인을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해주면 오차 자체를 보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오차는 이것은 랜덤한 오차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정이 어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과실오차라는 것은 어떤 그 실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오차이기 때문에 이 실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오차는 방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연오차의 특징은 측정값의 산포, 이것은 흩어짐에 영향을 미치고요. 어떤 미수한 변동, 측정자의 주의 산만,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됩니다. 우연오차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반복 측정에 의해서 평균값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것은 통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측정을 할 때 한 번 측정해서 이게 미심쩍다 하면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실습 시간에도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서 오차율과 또 한 번 측정했을 때와 5번 측정했을 때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또 계산을 해볼 겁니다. 계통오차의 주요 원인은 측정기의 오차 또는 환경, 이론오차, 개인오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편의, 즉 치우침의 원인이 되고요. 이것은 측정기의 교정, 환경 조절, 정확한 이론식, 측정자의 숙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통오차는 모든 측정값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측정기를 교정을 해서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상적인 제품도 전부 불량으로 판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오차는 교정, 주기적인 교정을 통해서 편의량을 보정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가시면 각 측정기별로 그 교정을 하는 주기가 뭐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또 우리가 측정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0점이 제대로 맞는지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계통오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과실오차, 이것은 측정값을 잘못 읽는다든지 어떤 기록을 실수를 한다든지 부적절한 측정 절차를 적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어떤 돌발적인 실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측정자의 숙달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고, 또 뭐 업무 전날 과음을 한다든지 또 무리하게 밤늦게까지 뭐 잠을 안 잔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함으로써 이 과실오차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측정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만 이 측정을 잘 할 수 있고 과실오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오차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오차는 계통오차와 우연오차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계통오차는 측정기, 측정자, 환경 이러한 요인으로 또 세분할 수가 있다. 근데 우연오차는 복잡한 영향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요인을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런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계통오차라는 것은 교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계통오차는 모든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정을 하고, 또 측정을 시작할 때 개인적으로도 0점 조정 같은 간단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연오차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균값,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가공 중에 발생하는 오차 요인, 측정과 검사, 그리고 정밀도와 정확도의 개념과 오차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했다가 실습 시간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